예, 그러고 나면 이제 수사가 끝나고 나잖아요.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의 방법으로 끝나면 제3장 수사를 종결합니다. 수사의 종결은 원칙적으로 검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세요. 검사가 종결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 형태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공소 제기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판 절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불기소 처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소하지 않겠다는 처분이에요. 이런 어렵지 않죠? 공소 제기를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절차가 끝납니다.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타관 송치를 배우는데요. 세 가지 형태로 종결되거든요. 타관 송치까지. 그러면 타관 송치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사를 종결할 때는 공소 제기나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4장에 보면 공소 제기 파트가 나오죠. 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야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 제기라는 거는요. 공적 기관인 검사가 소를 제기한다 그래서 공소 제기라고 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에서는 공소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소제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사인이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심판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공적 기관인 검사만이 공소 제기의 권한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검사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공소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공판 절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무원 할 때 공짜를 씁니다. 공적인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 기관인 검사에 의해서 공소 제기에 의해서 공적 재판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공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 제기의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용어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공소 제기는요.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검사가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공소 제기. 법원에 하는 겁니다. 심판해달라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게 되면요. 법원에서는 제일 먼저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를 받은 법원을 우리는 수소법원이라고 합니다. 자, 검사가 공소 제기를 어디다 했느냐? 수원지방법원에다 했습니다. 그러면 수원지방법원은 공소 제기를 받은 법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소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숫자에다가 소송할 때 소자를 써서 이를 수소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소법원이라고 하지 않죠. 수소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소법원은 공소 제기를 받은 법원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소법원이라는 개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검사로부터 뭐? 공소 제기를 받은 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소 제기를 받은 법원에서는 제2편을 보세요. 제2편. 제2편에 보시면 제2장 소송행위라는 게 나오죠. 소송행위의 제5절 보세요. 소송 조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소송 조건에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소법원, 공소제기를 받은 수소법원에서는요. 공소제기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송 조건을 조사합니다. 그러면 소송 조건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써놓으시라는 거예요. 공소제기의 유효 요건이자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을 말합니다. 공소제기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유효 요건이다 하는 겁니다. 실체 심판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소송 조건이라는 거는요. 이 공소제기를 받으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유무죄 판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송 조건을 조사를 해서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면 드디어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으면요. 이때는 드디어 공판기일을 열어요.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이 수소법원에서는 공판기일이라는 걸 열게 됩니다. 제1회 공판기일, 2회 공판기일, 3회 이런 식으로 공판기일을 열어요. 그러면 제1회 충분히 심리가 됐다 그러면 공판기일 제1회로 끝나는 거지만 제1회 가지고 불충분하다. 어떤 때는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공판기일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사건은요. 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이니까. 자, 실체 심판하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순경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갖춰야 되냐면요. 제1종 보통 면허를 갖춰야 돼요. 순경 이외에 그 나머지 공무원분들은
제1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순경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요. 일단 제1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어야 돼요. 경찰이 될 사람이 나중에 운전도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1종 보통 면허가 소송 조건입니다. 그러면 실체 심판을 한다는 건 이런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전제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제1종 보통 면허입니다. 만약에 못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시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실체 심판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실체 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판기일을 열어서 여기서 뭘 하게 되냐면 공판기일에 실체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체 심리를 하고 판결을 선고해 준다. 그래서 재판을 해준다. 그래서 실체 심판을 해준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실체 심판에 실체라는 말이 뭐냐 하는 거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요. 이때는 실체 심판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형식 재판이라는 거로 종결합니다. 여러분 형식 재판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재판을 말합니다. 유죄다 무죄다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실체 심판을 못했어요.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실체라는 말이 뭐냐면요. 유무죄를 말합니다. 유죄다 무죄다라는 걸 심리를 해서 판결을 선고해 줍니다. 이 심판이라는 건 뭐의 약자냐면요. 심리와 판결 선고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심리와 재판이죠. 심리와 재판. 예, 판결 선고를 한다. 심리와 재판의 약자를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심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유무죄를 따지려고 그러면 자료가 필요하죠. 무슨 자료가 필요해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거조사하고 증인심문하고 이런 걸 하는 걸 심리한다 그래요. 자, 심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따져보는 겁니다. 심리는 따져보는 거다. 유죄다 무죄다라는 걸 따져보려고 그러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는 뭘 가지고 따져봐요? 증거를 통해서 따져봐요. 증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조사하고 증인심문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심리를 하고 나서 재판을 해줍니다. 판결을 선고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것만 실체 심판을 해서 유죄다 무죄다를 가려주는 심판을 하지만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형식 재판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형식 재판은 뭐라 그랬어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재판입니다.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인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때는 형식 재판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체 심판을 못하니까. 그러면 형식 재판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관할 위반의 판결이 있습니다. 자, 실체 심판을 하면은 여기서 공판기를 열어서 재판을 해주는 거죠. 나중에 뭘 해줘요? 유무죄 판결을 해줘요. 유무죄 판결을 선고해 줍니다. 그러면 관할 위반의 판결 이런 거는 유무죄 판결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으로만 겉으로만 재판해 줬지 실질적으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형식 재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공소기각 결정이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소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관할권이 없을 때 관할 위반의 판결을 하기 때문에 관할 위반의 판결을 크게 있죠.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공소기각 결정은 뒤에 보면은요. 교과서에 이제 뒤에 부록이 나옵니다. 끝에 부분에 부록이 나옵니다. 부록에 보면은요. 거기에 암기 방법을 따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건 여러분 선택사항이에요. 그걸 커팅을 해서 띄어서 암기 방법을 호치케스에 집어서 있죠. 그때그때 공부하면서 문제 풀면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훨씬 더 능률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책도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이렇게 뒤로 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공소기각 결정사유는 암기 84번에 정리해 놨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사유는 암기 85번에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면소 판결사유는 암기 86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암기해 두십시오. 하나하나 나중에 설명이 들어가게 돼요. 이거를 재판 파트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정확히는 공소장 변경이 끝나고 나면 뒤로 가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재판 파트에서 형식 재판이 뭔지 이런 걸 먼저 강의를 하고 앞으로 돌아옵니다. 공소장 변경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돌아와서 공판 준비 절차 이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부터도요. 기다릴 것 없이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84에서 86은 무조건 먼저 암기하고 들어가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원에서 형식 재판으로 끝내면은 이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을 갖고 있으면 이제 드디어 법원에서 심리하고 재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유죄다, 무죄다 판결을 선고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차의 제3편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공소제기 파트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공소제기하면 그 옆 페이지에 보면은 제5절 소송조건, 이거를 수소법원이 심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면 실체 심판으로 넘어간다. 유무죄를 심리해서 판단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유무죄를 심리하려고 그러면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증거조사와 증거를 통해서 이를 갖다가 재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증거재판주의에 따라서. 그러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피고인도 신문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판단 자료로 해서 유죄다 무죄다를 따지고 나중에 재판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공소제기에서 이렇게 공판 절차로 넘어가서 재판을 이제 해주게 되는데요. 실체 심판의 전제 조건인 소송 조건이 구비된 사건은 제4편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판 절차가 뭐냐 하는 거예요. 공판 절차는 이걸 말합니다. 공판 절차는 이거잖아요. 공소 제기 시로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일련의 절차를 다 공판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판 절차에 대해서 자 먼저 제1장에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을 배우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판 준비 절차 이런 걸 배우는데요. 공판 기일을 준비하는 절차예요. 나중에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공판 기일의 절차를 배우죠. 공판 기일에 뭘 하는 거냐? 증거조사하고 증인신문합니다. 제6절에 보면 증인신문이 따로 떨어져 있죠. 증인신문도 이 공판 기일을 열어서 이 공판 기일에 증거조사하고 증인신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많기 때문에 따로 증인신문이라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설명을 해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공판기일에 본격적으로 증거조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이런 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형사재판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증거법 보세요. 증거법은 나중에 배워요. 증거법도 공판 절차에 거치는 겁니다. 공판 절차에서 증거재판주의에 따라서요. 이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주려고 그러면 증거재판주의에 따라서 이 유죄의 증거를 가지고 유죄가 입증되어야만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 피고인을 유죄에 입증하는데 쓸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쓸 수 없는 증거는 뭐냐?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증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증거법이다. 그래서 이것도 공판 절차에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장 재판 나오죠. 재판은 형사소송은 여러분 3심제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사실. 1심, 2심, 3심 순서로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으로 바뀌고 수소법원이 생긴다 그랬어요. 수원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하면 1심부터 진행됩니다. 1심 법원에서 유죄다 무죄다 판결을 선고해 주죠. 그러면 그 판결을 선고하는 거에 대해서 상소를 할 수 있어요. 자, 상소심 절차가 어디에 있느냐? 제5편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상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상소는 뭐냐? 써놓으세요, 거기다. 상소는 미확정 재판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제도를 상소라고 합니다.